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즈뷰티 에디터 스반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가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패션 쪽은 이미 좀 가을 준비 벌써 하고 있고 9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매 시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미리 보는 이제 가을 필수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절별로 날씨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계절이 시작할 때 필수 관리 컨텐츠를 매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 매년 조금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3개월은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주면 좋겠구나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좀 추천드리고 특별히 좀 잘 챙기려고 하는 관리들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우선적인 거 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스킨케어랑 선크림.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피부 타입이랑 계절별로 만들어 놓은 요 스킨케어 영상, 선크림 영상도 있죠. 요거 두 개 보시면서 이제 맞춰 가셔도 되지만 그냥 대부분의 피부 타입, 남자분들 중간 피부 타입이죠. 소부지 복합성 중성 아니면 피부 타입 모르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요 2번 세트 지금부터 사실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는 거고, 계절이 확 바뀌는 게 내가 체감될 때 조금 이걸 교체하면 오히려 조금 늦을 수 있거든요. 추워지기 한 2주 전부터 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좋아서 그냥 웬만하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부터는 교체해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선크림도 뽀송한 무기자차 선크림 많이 쓰셨겠지만 지성 피부분들은 여전히 그거 쓰시면 되고, 그렇진 않다 중간 피부 타입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젠트리 어니언이나 세주전시 아쿠아티카 이것도 최근에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처럼 촉촉한 유기자차 선크림으로 넘어가시는 게 편하실 거다. 유이크 수분 선크림, 자작나무 선크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걸로 넘어가시는 게 수분감이 있어서 약간 건조한 계절에는 더 편하실 겁니다. 기본템 중에 폼 클렌징은 딱히 이제 교체 안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바꾸면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사실 남자분들이 잘 못 챙겨주시는 관리기도 한데 갑자기 날씨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하얗게 올라오는 각질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분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각질이라는 게 그냥 목욕탕 가서 때 벗기듯이 얼굴에는 조금 순하게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을철 각질 제거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요거 독도 필링젤, 요게 가격도 저렴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좀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저녁에 세안하고 마른 얼굴에 살살 돌려서 마사지 하듯이 각질 제거해주고 물로 씻어낸 다음에 그냥 스킨케어 원래 하던 대로 해주면은 1분 30초? 최대 2분 정도면은 각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요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패드 요런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걸로 그냥 얼굴 전체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한 주 2회 정도 쓰시면 좋고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클레이 마스크 그거 여전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세 개 중에 그냥 하나 정도, 혹은 패드 같이 내가 만약 쓴다 하면은 한 요렇게 한 2개 정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프리메라 필링 젤은 라운드랩의 좀 고렴이 같은 느낌인데요. 했을 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가격은 조금 더 나가는 편이라 워낙에 또 얘도 유명한 제품이어서 라운드랩 질리신 분들은 요것도 써보면 좋습니다. 사실 각질 제거를 옛날보다 조금 더 이제 앞순위로 추천드린 이유가 남자분들이 요즘에 뭐 톤로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톤업 선크림, 메이크업성이 있는 제품들을 조금 예전보다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또 가을이 또 그런 거 바르기 되게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그런 걸 발랐을 때 각질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뜬다고 하죠.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밀착이 안 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지워지고 조금 더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질 관리 평소에 조금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댓글이 이미 보여요. 피부과에서 이제 닥터 같은 각질 관리 하지 말라고 한다. 피부과 선생님들도 반대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맨날 이렇게 패드나 닥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맨날 하면 당연히 피부 자극이 되는 거고, 선생님들도 주기적인 각질 관리 피부에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아쿠아 필링이나 피부과 와서 받는 각질 관리도 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예민한 피부에 닿아도 따갑고 막 시뻘겋고 막 이런 분들은 각질보다는 보습에만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의 피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게는 각질 관리 해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막 메이크업하고 이럴 때 미용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자극되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각질 수분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수분 관리는 각질 관리를 하고 나면 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쉬운 거는 피니드 세럼 요거 추천드린 거 잘 써보시면 좋고요. 주기적으로 좀 마스크팩 해주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은 이젠트리 수분 마스크도 추천 많이 드리고, 수분팩은 사실 다 괜찮아요. 올영에서 파는 거나 아니라 다 무난하게 다 괜찮거든요. 주 2회 정도 써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제 헤어 관리인데요. 제가 머리가 작년 가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지금 길었다 보니까 이 헤어 관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해지면은 머리가 좀 붕붕 뜨고 부시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써주면 좋겠다. 기본으로 추천드리는 건 항상 토닉이고요. 채널에서 추천 많이 했던 거는 브리티시엠. 요거는 고정력도 적당하면서 볼륨이 너무 과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무겁게 느낌이 드는 제품도 아니어서 요거 추천 많이 드리고요. 에센스에다가 살짝 고정력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남자분들이 좀 거부감 없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드라이하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토닉 하나만 발라주고 드라이를 해도 조금 더 머리에 결이나 이런 게 잡히는 느낌이 있다. 약간 바버샵 향이 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못 쓸지 모르겠다 하면 토닉 정도 써보시기만 해도 부시시한 건 많이 잡힙니다. 컬크림도 또 많이 쓰시잖아요. 요거는 약간 토닉보다는 살짝 그래도 무게감이 좀 있고, 주로 이제 컬감 있으신 분들이 컬 추가로 좀 살리겠다라고 해서 쓰시는 제품일 텐데, 여기 저도 써보니까 컬크림 치고 끈적거리거나 잔여감도 많이 없고 고정력도 괜찮아서 이거 괜찮더라고요. 컬크림 찾으셨던 분들은 미엘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선택
선택인 것 같은데 두피 관리, 비듬 떨어지거나 좀 가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을 되면은. 그런 분들은 샴푸 저희 영상 보고 좋은 거 쓰시면 많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두피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라보에이치 거 요거 헤어라인 앰플 요거 써보니까 토닉 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보습이 되는 느낌? 모발이나 두피가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요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외 헤어 토닉은 뭐 아로마티카 거나 저희 추천했던 클로란, 요즘에 라우시 것도 많이 보이던데 그런 브랜드들 다 괜찮습니다. 가격대도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세 개 중에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4번부터는 피부 관리로 돌아와서 미백을 좀 뽑아봤습니다. 여름에 다들 알게 모르게 피부가 좀 많이 탔고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거뭇거뭇하게 생긴 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 같은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여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미백 앰플, 제가 공동 개발했던 마일드를 잘 쓰고 계신 분들 많고 이제 할인 또 언제 하냐 물어봐 주시는데 이건 9월 말쯤에 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앰플을 좀 메인으로 추천드린 이유가 얼굴 전체적으로 좀 톤 밝게 해주는 거, 거뭇거뭇한 거 관리해주는 거는 요거 앰플 필수적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거는 요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뭐 트라넥사믹 애시드나 이런 성분들이 비교적 조금 순하게 미백 관리 해줄 수 있는 거라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비교적 좀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미백 앰플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통 하셔가지고 가을 내내 저녁에만 써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이드가 끝에까지 안 닿는다고 그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브랜드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펌핑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9월 마감날 때는 이렇게 그냥 펌핑해서 쓰실 수 있는 타입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참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먹는 걸로도 미백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좀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비타민C, 채널에서도 많이 추천드리고, 저도 사실 비타민C는 메가도스 고용량 하고 있는 만큼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 이런 것도 유행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항산화나 다른 것들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채널도 보고 피부 관리 좀 하는데 좀 깔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좀 빠른 기능성 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5번째로 뽑아본 거는 안티에이징. 가을에는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빨리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여드름 이런 게 걱정이었다면 가을부터는 이제 노화 방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채널을 20대 중반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부터는 그래도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사실은 저는 저녁하고부터는 좀 챙기는 게 좋다라는 주의라서 화장품이랑 좀 먹을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집에서 쓰는 거. 요거 괜찮더라고요. 더마펌에서 나온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뭐 이라는 제품인데요. 안티에이징 앰플 하면은 좀 끈적거리거나 너무 무거워서 좀 트러블 생길까 봐 걱정이잖아요. 근데 얘는 최근에 써본 것 중엔 제일 가볍다. 성분도 피부 콜라겐이 있어야 탱탱해지잖아요. 콜라겐이랑 펩타이드라고 활력을 주는 성분 중에 좀 유명한 성분인데 그게 비교적 좀 다양하게 깊이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공법 같은 게 좀 적용이 됐다고 해서, 사실 옛날에 추천했던 이제 앰플앤 펩타이드샷 그것 같은 경우도 좀 가성비 펩타이드 앰플로 되게 괜찮은데 그거는 뭐 펩타이드 함량이나 종류나 진짜 입문용이에요. 근데 얘는 기능성 치고는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가볍게 쓰기 좋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유분감이 얘도 있습니다. 활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유분감이 섞여야 배합이 잘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는 아침보다는 좀 저녁에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일드랩 요거랑 만약 같이 쓴다 그러면 좀 번갈아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노화 방지 측면에서 요즘 먹는 콜라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먹는 콜라겐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나 약사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거 효과 없다, 밝혀진 게 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밝혀지고 있다 나도 먹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 요즘에는 또 이제 먹는 게 흡수가 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바르는 것보다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또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할 때 주의하시면 좋은 게 일단 당연히 함량, 두 번째는 달톤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분자로 얼마나 쪼겠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흡수될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전문가분들도 다 이제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요거 비비랩 1000 정도 되고요, 함량이. 아니면 세비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 비타민C나 비오틴이나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도 같이 좀 들어있습니다. 콜라겐 함량 2000,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고함량으로 먹고 있는 거는 더리틀스라고 해서 나온 건데 콜라겐 3000 정도 들어있고 비오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고함량으로 요즘에 좀 챙겨 먹는데 이게 좀 근데 비싸요. 그래서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요거 비비랩, 세비톨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콜라겐 처음 나왔을 때 콜라겐 진짜 비쌌거든요. 뭐 한 포에 일단 기본 막 2000원씩 깔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좀 가격이 현실화가 좀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좀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끝나고 하나 드세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요구르트 맛? 그다음 마지막에 향관리인데요. 저는 사실 뭐 워낙에 유명한 해외 향수들, 뭐 니체 향수 비싼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국내 향수들도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랑엔즈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가 좋은 게 일단 향수도 있지만 핸드크림이나 차량 방향제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을에 쓰기 좋은 거는 마리노키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거랑 수지살몬? 뭐 그거 두 개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리노키드는 좀 과일향, 시트러스한 걸로 살짝 시작해서 뒤쪽에 머스크 이렇게 약간 끝나는 호불호 없는 향인데 좀 약간 꽃
꽃향도 나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 이건 멀티 퍼퓸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뿌려라고 나온 향수거든요. 지속력이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5-6시간 정도 가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무난하게 향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뿌릴 수 있지 않나. 향에 대한 관리도 여름에는 좀 이제 냄새 제거 이런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했다면 좋은 향이 나게 하는 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메이크업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아무래도 가을 되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건 저희가 또 따로 지금 영상 하나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또 따로 올리도록 하고요. 가을은 좀 슬슬 날씨도 좀 편해지고 놀러 다니기도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또 재밌게 같이 관리하면서 좋은 계절을 또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또 가을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 가을도 좋은 것들도 많이 추천드리고 좋은 제품들, 좋은 컨텐츠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아직은 조금 덥네요.